새벽 공기가 아직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김철수는 여느 때처럼 사과 과수원으로 향했다. 축축한 흙길을 밟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그만큼이나 조심스러웠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과수원은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고요했고 철수만이 그 침묵을 깨고 움직이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말이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던 그는 세상과의 소통을 오직 눈빛과 몸짓에 의지할 뿐이었다. 다른 인부들은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까지는 느릿하게 움직였지만 철수는 달랐다. 그는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하며 가지에 맺힌 작은 물방울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폈다. 그의 손길은 굵고 투박했지만 동시에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철수는 능숙하게 가지를 치고 시든 잎을 솎아내며 잘 익은 사과를 조심스럽게 수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장인의 그것처럼 정교했다. 다른 인부들은 그를 번거리 인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종종 그에게 시시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멸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그들은 철수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때로는 그의 등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비웃기도 했다. 철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때로는 그를 더욱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그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했다. 과수원의 아침은 늘 분주했지만 철수가 있는 곳만은 항상 고요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사과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가 수확한 사과가 바구니에 담기는 둔탁한 소리만이 그의 공간을 채웠다. 그는 사과를 담는 나무 상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피고 마치 자신만의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이상한 표식을 새겼다. 그 표식들은 글자도 아니었고 그림도 아니었다. 기하학적인 도형 같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상징 같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주위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그 작업을 했다. 그의 눈빛은 그 순간만큼은 평소의 멍한 표정과는 달리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지은은 젊은 과수원 주인이었다. 그녀는 선친에게 물려받은 이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철수를 다른 인부들과는 다르게 대했다. 그녀는 철수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고 그의 묵묵한 성실함을 존중했다. 다른 사람들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철수가 가진 잠재력과 진심을 보려 애썼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과수원은 초토화될 지경이었다. 아침 일찍 과수원에 나선 지은은 쓰러져 부러진 어린 사과나무들을 보며 망견자실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나무들 사이에서 작은 삽과 밧줄로 꺾인 어린 사과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철수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홀로 남아 어린 나무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인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꺾인 나무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전달했다. 지은은 철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철수 씨, 밤새도록 이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지은의 눈을 피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지은은 철수의 손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철수가 자신들의 과수원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지은은 철수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철수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철수가 과일 상자에 새기는 알 수 없는 표식들이었다. 그는 늘 그 표식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새겼다. 지은은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그의 습관이거나 아니면 그만이 아는 수확량 표시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철수가 새긴 표식들 중 하나가 20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옛 과수원에서 발견되었던 낡은 나무 조각에 새겨진 문양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나무 조각은 할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고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그 문양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 문양은 지역에서 20년 전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 과수원 인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아 영구 미제로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건에 대해 함구하는 편이었고 지은은 늘 그 사건이 자신의 가족과 과수원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철수가 새기는 표식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철수의 표식과 할아버지의 유품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어쩌면 20년 전 그 미제 사건의 진실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은은 밤늦게까지 철수가 새긴 표식들을 기록하고 할아버지의 유품과 비교하며 분석했다. 그녀는 그 표식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어떤 규칙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암호처럼 보였다. 철수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가끔 스쳐 지나가는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침묵은 어쩌면 그가 겪었던 거대한 아픔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가 자신의 과수원 그리고 철수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예감했다. 그해 가을 과수원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았지만 동시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20년 전 미제 살인 사건과 김철수가 과일 상자에 새기는 알 수 없는 표식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유품과 철수의 표식들을 비교하며 머리를 싸맸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과수원에 수확된 사과 상자들이 트럭에 실리려던 순간 인부 한 명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사과가 전부 썩었어. 지은은 상자를 열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사과들이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과의 독성 물질을 주입한 것처럼 보였다. 수확된 사과의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훼손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과수원에 치명타를 입혔다. 농약을 의도적으로 과다 살포했거나 아니면 외부인이 독성 물질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 조사했지만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폐기해야 했고 계약되어 있던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는 물론 오랜 시간 쌓아온 과수원의 명성마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친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과수원이 자신 때문에 망가지는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안쓰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철수는 답답했다. 그는 범인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20년 전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과수원의 옛 주인이자 지은의 할아버지와 오랜 악연이 있던 박기준이 과수원에 나타났다. 박기준은 이웃 과수원 주인이었지만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물로 소문나 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지은의 과수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야욕을 드러내왔다. 박기준은 썩은 사과 상자들을 보며 비웃었다. 하하하, 이지은 씨. 과수원 경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이제 망할 일만 남았군. 내 말 듣고 과수원 팔라니까 버티더니. 꼴 좋군. 박기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악랄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박기준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과수원을 살릴 방법이 없었다. 박기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은에게 과수원을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다. 이대로 두면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내가 싼값에 인수해 줄 테니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현명할 걸세. 박기준의 말에 철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번뜩였다. 그는 박기준이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기준은 철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저 벙거리 인부 녀석은 여전히 여기서 묵묵히 일하고 있군. 할아버지 녀석이 고용했던 하인 같은 놈이. 그의 말투에는 철수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박기준의 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눌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박기준의 얼굴은 과거의 살인자와 겹쳐 보였다. 지은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홀로 앉아 낡은 장부를 뒤적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수원을 구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철수가 과일 상자에 새겨놓았던 이상한 표식들이었다. 그녀는 그 표식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표식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철수가 마지막으로 수확한 사과 상자에 새겨진 표식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 표식들은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더 복잡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그 표식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는 그 표식들이 마치 어떤 지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선들이 아니라 특정 방향과 위치를 지시하는 듯했다. 지은은 철수에게 다가가 그 표식들을 보여주었다. 철수 씨, 이 표식들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철수는 지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과수원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낡은 과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철수는 그 중에서 2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상자들에도 그만의 독특한 표식들이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철수가 꺼낸 상자들의 표식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 표식들이 마치 어떤 이야기의 연속처럼 보인다는 것을 직감했다. 철수는 낡은 상자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그 상자에 새겨진 표식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과거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을 떠올리는 듯 깊고 슬펐다. 지은은 철수가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지은은 철수가 가리킨 상자의 표식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표식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어떤 암호화된 지도였다. 그것은 과수원의 특정 지역을 지시하고 있었고, 그곳은 20년 전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철수 씨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녀는 철수에게 수화로 물었다. 철수 씨, 당신이 그때 그 사건을 본 건가요? 그녀의 손은 떨렸다. 철수는 지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의 결과였고, 동시에 그가 진실을 숨기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였다. 그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지은은 철수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녀는 철수가 겪었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그가 20년 동안 홀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이 순간 지은은 철수가 과수원에 남긴 표식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가 세상에 전달하려 했던 침묵의 증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표식들은 20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철수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과수원, 그리고 철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철수의 손을 잡고 20년 전에 미제 사건을 파헤치는 위험한 여정에 뛰어들 준비를 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범한 일상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김철수가 과일 상자에 남긴 표식들이 20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어눌한 벙거리 인부라고만 생각했던 철수의 침묵 뒤에 이토록 거대한 비밀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연민을 느꼈다. 지은은 철수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를 돕고 싶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철수 씨, 괜찮아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우리가 함께 그 진실을 밝혀내요. 지은은 철수에게 수화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는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철수가 과거에 새겼던 모든 표식을 모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표식들이 단순히 사건의 단서가 아니라 철수 자신의 기억을 기록한 방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마치 그가 말을 할 수 없기에 그만의 언어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듯했다. 밤낮으로 표식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지은은 철수가
그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으며 범인의 얼굴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증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때 과수원의 사과 부패 사건으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지은의 과수원에 파산 직전의 위기를 가져왔다. 지은은 과수원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판로를 찾았지만 문제의 사과라는 낙인이 찍힌 이상 쉽지 않았다. 박기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지은을 찾아와 과수원을 헐값에 넘기라고 종용했다. 이지은 씨, 내가 마지막 자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이 과수원은 이제 끝났어. 괜히 버티다가 빚만 더미처럼 쌓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손에 쥐어줄 테니. 박기준의 목소리는 비열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의 과수원을 손에 넣으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번뜩였다. 그는 지은이 과수원 문제로 정신없을 때를 틈타 몰래 철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박기준은 철수가 과일 상자에 새기는 표식들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고 그것이 뭔가 의미심장하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철수와 함께 과수원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표식을 해독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20년 전 사건 당시 수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앉은 상자들 위에는 희미하게 철수만의 독특한 표식들이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그 표식들 중 하나가 박기준의 옛집 위치를 나타내는 듯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또 다른 표식은 박기준이 자주 드나들던 비밀 창고의 위치를 암시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기준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철수와 지은이 함께 낡은 상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경악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었다. 이지은 씨,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혹시 쥐새끼라도 잡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표식들을 감추려 했지만 박기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기준은 철수가 쥐고 있던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에는 그가 예전에 무심코 보았던 그 표식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번거리 주제에 이런 이상한 낙서나 하고 다녔군. 이게 대체 뭔가. 박기준은 상자를 빼앗아 들고 표식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조롱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표식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다. 특히 한 표식에서 그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것은 20년 전 그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보았던 어떤 흔적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철수는 박기준의 얼굴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박기준에게 달려들어 상자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기준은 재빨리 상자를 뒤로 숨겼다. 이봐, 이 번거리 녀석이 감히 너 혹시... 그날 밤 박기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철수가 20년 전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표식들이 바로 그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기준은 철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이 번거리 주제에 감히 내 비밀을 들춰내려 해. 내 놈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제 아무도
이 과수원과 내 놈의 비밀을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상자를 거칠게 내던지고 창고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지은은 박기준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박기준이 범인이야. 그녀는 철수를 부둥켜 안았다. 철수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기준이 모든 걸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는 지은에게 수화로 말했다. 이제 숨을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손짓은 느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준은 창고를 나서자마자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당장 과수원으로 가서 그 벙거리 녀석과 이지은을 처리해. 그리고 그 상자들에 새겨진 표식들을 전부 없애버려. 아무도 모르게. 흔적 없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20년 전에 완벽했던 범죄가 벙거리 인부 때문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 밤 과수원에는 다시 한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기준의 부하들이 과수원에 침입했다. 그들은 지은과 철수를 찾아 그들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철수의 표식을 통해 그들의 침입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철수와 함께 낡은 창고 깊숙이 몸을 숨겼다. 지은은 철수가 새긴 표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표식들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박기준의 다음 행동과 그의 은신처까지 암시하는 듯했다. 마치 철수가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는 듯 그의 표식들은 박기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지은은 철수의 천재적인 능력이 두려우면서도 경이로웠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증언이 되고 있었다. 지은은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과수원 내의 모든 통신망이 끊겨 있었다. 박기준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지은은 절망했지만 철수는 침착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창고의 비밀 통로를 가리켰다. 그 통로는 과수원 외곽의 낡은 오두막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오두막은 20년 전 사건 당시 범인이 잠시 숨어 있었던 장소였다. 철수는 지은에게 수화로 말했다. 오두막 그곳에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은은 철수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철수와 함께 비밀 통로를 통해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들의 뒤에서는 박기준의 부하들이 미친 듯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과수원에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철수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자신과 진실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의 침묵이 언젠가 거대한 울림으로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2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과 박기준의 탐욕스러운 야망, 그리고 철수의 침묵 속에 갇힌 고통스러운 기억 사이에서 격렬하게 얽히게 되었다. 이지은과 김철수는 박기준의 부하들을 피해 낡은 오두막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통로 안은 흙먼지로 가득했고 습하고 어두웠다. 지은의 심장은 공포와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뛰었지만 철수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뒤에서는 박기준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두막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오두막은 과수원 가장자리의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낡고 허름한 외관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곳은 20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의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장소이자 동시에 범인이 잠시 몸을 숨겼던 곳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섬뜩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가구들과 거미줄은 이곳이 오랜 시간 버려져 있었음을 증명했다. 철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멈칫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힌 듯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오두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탁자, 부서진 의자,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찢어진 달력.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의 잔상들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철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는 갑자기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된 듯 그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했다. 철수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철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철수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고 몸을 웅크렸다. 그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뇌리 속에는 20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장면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과수원.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던 순간 쓰러지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곁을 유유히 떠나던 그림자. 그림자는 바로 박기준이었다. 철수는 당시 겨우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였다. 부모님을 잃고 이 과수원에서 일하던 그의 할아버지 손에 자랐던 철수는 우연히 그날 밤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말았다. 박기준은 당시 과수원 인부들로부터 존경받던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탐욕과 질투에 눈이 먼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승이자 동료였던 지은의 할아버지를 살해했고 어린 철수가 그 모든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철수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철수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말문을 닫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기억은 봉인되었고 그날의 잔상은 깊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다. 과일 상자에 새긴 표식들은 바로 그 봉인된 기억들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결과물이었다. 철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목에서 쥐어짜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단지 흐느낌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의 가장 큰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방어막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에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지은은 철수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철수가 겪었던 모든 아픔이 바로 이 오두막에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철수 씨,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당신 곁에 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지은의 손길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지은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 점차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지은에게 수화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날
그의 손짓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철수는 오두막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낡은 벽난로 옆에 있는 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벽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철수의 눈은 정확히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은 철수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가 벽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벽의 낡은 나무판 뒤에 숨겨진 작은 틈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넣어 그 틈을 더듬었고 마침내 낡고 녹슨 철제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피해자의 유품인 낡은 손수건, 범인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천 조각, 그리고 박기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낡은 펜던트였다. 지은은 펜던트를 발견하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20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이 박기준님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철수 씨, 찾았어요. 우리가 찾았어요. 박기준이 범인이에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는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건을 푼 듯한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20년 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그때 오두막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박기준의 부하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은과 철수가 증거물을 찾아냈다는 것을 직감한 듯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칼이 들려 있었다. 이 망할 놈들, 감히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오늘 여기서 내 놈들의 목숨을 끊어주겠다. 부하들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다. 지은은 철수와 함께 증거물을 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오두막 안은 이미 부하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녀는 절망했지만 철수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수화로 말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의 손짓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지은에게 상자를 넘겨주며 오두막 뒤편에 낡은 창문을 가리켰다. 철수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부하들의 공격을 막아섰다. 그는 과거의 어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마치 숙련된 전사처럼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능숙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그는 태권도 유단자였다. 젊은 시절 그는 조용한 성격 때문에 무술을 배웠고 그 실력은 놀라웠다. 그의 주먹은 강력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그의 몸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힘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철수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번거리 인부가 아니라 뛰어난 전투 능력까지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철수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재빨리 오두막 뒤편 창문을 통해 밖으로 기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물이 들려 있었다. 오두막 안에서는 철수와 박기준 부하들 간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철수는 홀로 수많은 부하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박기준에 대한 분노와 지은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더 이상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투쟁의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의 삶은 이제 평범한 일상을 넘어 더욱 거대하고 위험한 대결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다.
밖에서는 지은이 필사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애썼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철수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를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낡은 오두막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김철수는 박기준의 부하들과 맹렬하게 싸웠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지은이 안전하게 증거를 가지고 달아날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철수의 공격은 정확했고 그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하게 빨랐다. 그는 2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는 주먹과 발차기로 대신하여 세상에 외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의 격렬한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밖에서는 이지은이 필사적으로 오두막을 벗어나 과수원 바깥으로 달렸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낡은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폐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철수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음을 알기에 그녀는 반드시 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침내 과수원 외곽 도로에 다다르자 그녀의 스마트폰에 희미하게 통신 신호가 잡혔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헬시 2를 눌렀다. 여보세요. 여기 과수원입니다. 살인 사건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박기준의 부하들이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말은 다급하게 쏟아졌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미제 사건의 진실, 박기준, 그리고 폭력 사태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경찰은 지은의 말을 정신 나간 사람의 허위 신고로 받아들이려 했다. 바로 그때 오두막 안에서 싸우던 철수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박기준의 부하들이 철수를 따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철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철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지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지은은 철수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철수 씨, 괜찮아요. 제발 도망가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지은의 손에서 철제 상자를 받아들고 그 안에서 박기준의 낡은 펜던트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부하들을 향해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이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듯 당당하게 맞섰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의 신고를 믿고 출동한 경찰들이 과수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기준의 부하들은 경찰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젠장 경찰이다, 도망쳐. 그들은 철수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퍼붓고는 숲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경찰차가 과수원 입구에 멈춰 섰고 형사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 중에는 20년 전 미제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 김 형사도 있었다. 그는 사건 당시의 현장과 너무나 흡사한 이곳의 상황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지은은 김 형사를 향해 달려가 숨 가쁘게 외쳤다. 형사님 저기요. 여기 철수 씨가요. 20년 전 그 살인 사건의 목격자예요. 그리고 범인은 박기준이에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철제 상자를 내밀었다. 김 형사는 지은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의심의 눈초리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20년 전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아무런 증언도 하지 못해
사건이 미궁에 빠졌던 것을 기억했다. 설마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인가? 김 형사는 철제 상자 안의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특히 박기준의 낡은 펜던트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 펜던트는 20년 전 사건 당시 박기준이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물건이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었다. 김 형사는 철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철수 씨, 당신이 정말 그날 밤 사건을 본 것입니까? 범인이 박기준이 맞습니까? 철수는 김 형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힌 듯 몸을 떨었다. 그는 김 형사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려 애썼다. 김 형사는 철수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다. 철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의 기억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었다. 김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해야 이 진실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지은이 철수의 과일 상자에 새긴 표식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김 형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형사님, 철수 씨가 이 표식들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표식들이 바로 철수 씨의 증언이에요. 지은은 철수가 그동안 과일 상자에 새겨온 모든 표식들을 사진으로 찍어 모아두었다. 그것은 마치 철수만의 언어로 쓰인 일기이자 범죄 현장 기록이었다. 김 형사는 스마트폰 화면 속 표식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의 설명을 듣자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철수가 그동안 새겨온 표식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그 표식들이 과수원의 지형, 박기준의 움직임,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철수는 지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할 때마다 손짓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철수는 자신이 새긴 표식들 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표식이 새겨진 낡은 과일 상자를 김 형사에게 내밀었다. 그 상자에는 20년 전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을 암시하는 듯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철수는 그 표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시 박기준이 사용했던 흉기와 피해자의 사망 위치, 그리고 박기준이 증거를 숨기기 위해 파묻었던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시했다. 그의 몸짓은 어눌하지 않았다. 그의 손짓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재현했다. 김 형사는 철수의 완벽한 재현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쳤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진실이 번거리 인부의 침묵 속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다니 그는 지은과 철수의 말을 믿기로 했다. 김 형사는 즉시 추가 병력을 요청하고 철수가 지시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과수원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우물 옆이었다. 흙더미를 파헤치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20년 전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피해자의 유품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 흉기에는 박기준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로써 박기준이 20년 전 미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박기준은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20년 전 미제 사건의 증거와 철수의 표식들, 그리고 그의 최근 행적이 모두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젠장 번거리 주제에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쳐놓다니. 그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다. 철수는 박기준이 체포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숙권을 이룬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2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침묵이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과수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김철수가 단순한 번거리 인부가 아니라 20년 전 미제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떠올랐다. 그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멸시와 오해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의 가장 위대한 증언이었다. 과수원 위로 떠오른 아침 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박기준이 체포되자 과수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묵직한 안도감이 내려앉았다. 20년 묵은 미제 살인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자 마을 주민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그동안 김철수에게 보냈던 무심한 시선에 대한 죄책감으로 술렁였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번거리 인부 김철수는 침묵의 영웅으로 전국적인 조명을 받았다. 김영사는 철수가 발견한 증거물과 그의 표식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박기준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과거 행적과 철수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물증들이 쏟아져 나오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탐욕 때문에 스승을 살해했고 어린 철수의 입을 막기 위해 그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겼음을 자백했다. 그의 죄는 명백했고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녀의 과수원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고 할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지만 철수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철수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과거의 무거운 그림자는 상당 부분 걷혀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과수원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과거 철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인부들과 마을 주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철수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 나이든 인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 씨, 우리가 정말 못났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철수에게 과일 바구니와 작은 선물을 건네며 미안함을 전했다. 철수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움이나 원망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의 넓은 마음에 더욱 감동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동안 철수에게 덧씌워졌던 모든 오해와 편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김영사는 철수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철수 씨, 20년 만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철수의 침묵 속에 숨겨진 천재적인 통찰력을 인정했고
그의 인내심과 정의감에 깊이 감동했다. 사건이 해결되고 과수원의 사과 부패 문제도 외부인에 의한 고의적인 방해임이 밝혀지면서 지은의 과수원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대형 유통업체는 사과 주문을 재개했고 전국 각지에서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과수원의 사과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과수원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고 진실을 밝힌 사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지은은 철수에게 정식으로 과수원의 공동 운영자이자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철수 씨, 이제 과수원은 철수 씨의 집이에요. 저와 함께 이 과수원을 최고로 만들어 나가요. 철수 씨의 지혜와 손길이 없었다면 이 과수원은 이미 망했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철수는 지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곳 과수원이 자신에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가족이자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그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유한 약속이었다. 과수원은 철수의 손길 아래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그는 단순히 사과를 재배하는 것을 넘어 과수원 전체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관리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나무에 맞는 최적의 관리법을 찾아냈다. 그의 어눌한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해결책은 늘 명쾌했다. 그는 이제 과수원의 현자로 불리며 지은과 함께 과수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철수와 함께 과수원 꼭대기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수많은 사과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지은은 철수에게 수화로 물었다. 철수 씨,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그 끔찍한 진실을 혼자 간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철수는 지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수화로 답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지은 씨가 곁에 있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손짓은 느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지은의 마음을 울렸다. 지은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철수 씨 덕분에 우리 과수원이 살아났고 할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어요. 그리고 철수 씨 덕분에 저는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배웠어요. 그들의 대화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철수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결국 빛을 찾아오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그를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그를 평화로운 미래로 이끌었다. 과수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철수와 지은은 새로운 품종의 사과를 개발하고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을 도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농부들과 나누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말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고유한 승리는 그의 삶에 새로운 평화의 서막을 열어주고 있었다.
김철수와 이지은의 과수원은 이제 단순한 농장을 넘어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2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박기준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과수원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철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깊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철수와 지은은 과수원 언덕 위에 작고 아늑한 새 집을 지었다. 창밖으로는 사과나무들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했다. 미연 혹은 지은의 경우 그녀의 조용한 존경심은 철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고 그의 모든 선택을 존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철수는 자신의 재능과 명성을 오직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과 함께 과수원 경영에 전념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는 말이 아닌 수화와 표정, 그리고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했다. 그는 침묵의 영웅으로 불리며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김영사는 철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조력자였다. 그는 퇴직 후에도 철수의 평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철수의 침묵 속에서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력을 배웠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김영사는 철수의 강연에 동행하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함께 해결한 관계를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가 되었다. 김영사는 철수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철수 씨,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정의와 인간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다. 철수는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더 이상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방패였음을 받아들였다. 그의 어눌한 몸짓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의 겸손함과 깊이를 상징하는 매력적인 특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지혜와 인간미를 발견했다. 그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철수와 지은은 과수원의 수익금 대부분을 이용하여 고유한 소통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분쟁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힘썼다. 철수는 특히 수화와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인이 언어의 장벽 없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의 목표는 전 세계가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철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그의 뒤를 잇는 후계자였다. 그녀는 철수의 영향을 받아 심리학과 언어학을 전공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방학 때마다 고유한 소통재단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철수 곁에서 배우고 성장했다. 민지는 철수의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가 세상에 보여준 진정한 영웅심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철수와 재단의 중요한 다리가 되어 그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철수는 자신이 설립한 고유한 소통센터의 개관식에서 연단에 섰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감동이 가득했다. 철수는 말이 아닌 수화와 표정, 그리고 영상 자료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움직임은 유려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없었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침묵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힌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건축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연설이 끝난 후 철수는 김영사와 민지와 함께 센터 건물을 둘러보았다. 그때 한 작은 아이가 철수에게 다가와 수화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아이의 눈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의 손짓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김영사는 철수에게 물었다. 철수 씨,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김영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찾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에 나누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이제는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아름다운 언어로 변모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혼란과 위협으로 가득 찬 싸움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와 화합, 그리고 희망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철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과수원 옆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를 거닐고 있었다. 석양이 붉게 물든 바다는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사랑은 평화로운 바다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철수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이 결국 이 소중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았다. 과일 상자에 그가 새겼던 수많은 표식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이자 세상의 모든 침묵하는 이야기들을 대변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